이와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2022년 9월 17일 얼마 전이죠. 김 교수의 토크쇼 코끼리라는 강연회를 저희가 격월로 하고 있죠. 이번에 2회를 했는데요. 마포중앙도서관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와주셨어요. 3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주로 나서는 토크쇼니까 제가 강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네 분의 강사가 함께 참여를 하셨어요. 아이캔 유튜브 대학 학생들이시기도 하고 세 번째 강사로 나서신 박영범 선생님처럼 제 유튜브의 구독자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이 네 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랐고 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또 너무너무 우리의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푸근했답니다. 오늘은요, 네 번째 연사로 나서신 신승훈 선생님의 강연을 여러분들께 송출하려고 하는데요. 신승훈 선생님은요, 대표적인 모범생이었어요. 이른바 좋은 대학 나와서 이른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그러다가요, 다 때려치고 사람들의 자기 성장을 돕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선택하신 분이랍니다. 이분 얘기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강연을 하게 될 신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엔지니어의 삶을 살다가 지금은 교육 전공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33살의 이제 청년입니다. 당당함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 좀 깊게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은 또 비슷한 맥락에서 삶의 유한함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당당함에 대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 33살 인생에서 이 질문과 저의 당당함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33살의 제 인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수 소리와 함께 20년 전에 중학생인 신승훈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계십니다. 학창 시절에 저는 어떤 아이였을 것 같나요?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 정말 재수없지만 진짜 모범생이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전교 3등한 애들 들었었고, 그리고 저는 성당을 다녔는데 성당에서 뭐 성가대, 전례부장, 복사대장 막 이런 것들을 다 맡을 정도로 동네에서 좀 술선수범하고 쟤는 똑똑하고 참 착한 애다라고 유명했었어요. 그러면 저는 왜 그런 삶을 살았었을까라고 돌이켜보면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장남이었던 제가 올곧게 그리고 도시로 나가서 성공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졸면 초등학생이었던 제 책을 다 찢어버리셔가지고 너 이딴 식으로 공부할 거면 하지 마, 이렇게 할 정도로 엄하시다가도 제가 100점짜리 성적표를 가져가면 정말 좋아하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칭찬 그리고 인정에 대해 목말라졌고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주변 이웃들 그리고 친척분들, 선생님들이 저를 칭찬해주고 쟤는 모범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즐거워서 더 열심히 살게 되었어요. 이때 저는 성공의 정의가 칭찬, 인정, 그리고 미움받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는 저는 그 다음 목표가 뭐였을까요? 네, 대학교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듯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 명문대를 가야겠다. 그것이 우리 엄마 아빠 어깨를 높여주는 거고 주변에 인정을 받는 거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고 재수까지 해서 그래도 서울에 좀 유명한 대학의 공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대에 입학했더니 그 다음 꿈이 뭘까요? 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가는 겁니다. 그냥 대기업도 아니고 연봉이 정말 높은 대기업에 가서 나 이렇게 잘 살아.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아들 이번에 어디에 입사했어. 그러면 저는 그게 즐거웠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입사를 하고 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상사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일로서 혼나기 싫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저의 고민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 회사원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회사 일이 뭐 정말 재밌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일에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엔지니어의 삶이 사실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에 이윤을 가져와서 수익성을 높이는 게 엔지니어인데 저는 알고 보니 이타성을 추구하면서 보람을 정말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이 재미없어서 그럼 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럴 때마다 고민 상담을 부모님이나 주변에 하면 늘 돌아오는 어른들의 말씀. 다들 그렇게 살았어. 힘들어도 버티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그게 행복이더라. 살아보니 그냥 그렇게 평탄하게 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는 게 정답이더라. 아, 내가 아직 사회생활이 얼마 없어서 그렇구나라는 마음에 버티고 버텼습니다. 일은 재미없는데 일은 점점 쌓여가고 그만큼 책임도 쌓여가고 스트레스도 쌓여가는데 계속 버티면서 살다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지금부터 2년 전 제가 이제 대리를 달았을 때 그냥 평소처럼 아무 이상 없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건강검진을 받고 그때 마침 특별 건강검진 한 부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족력이 있는 펫CT를 하나를 추가해서 찍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빨리 와보래요. 문제가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당장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마음에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딱 모니터랑 제 얼굴을 한 번씩 보시더니 폐에 3cm짜리 혹이 있다. 지금 당장 서울의 대학병원에다가 예약을 해서 건강검진을 추가로 검진을 받아봐라. 그래서 저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좀 긴급함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하고 그냥 간단한 거죠 했더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폐암인 것 같습니다. 31살 나이에 폐암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문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병원 그냥 복도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분쯤 울고 나니까 조금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 대해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 이렇게 반복될 것 같고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지라고 했던 그 삶이 지금 끝날 수도 있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끝나는 삶이구나. 이 반복되는 삶이 그냥이 아니라 끝이 있는 삶이고 오늘 유한한 삶이었구나. 그래서 죽음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죽으면 이 순간이 기억이 날까요? 나의 존재를 누가 기억을 할까요? 저는 온전하게 지금 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삶의 정의를 두 가지 키워드로 내리게 됩니다. 고유함과 유일함입니다. 이 삶은 저에게 온전히 제 겁니다.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 거예요. 누구도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제 겁니다. 그리고 유한합니다. 언젠가 끝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끝이 있는 이 유한한 딱 한 번뿐인 주어진 이 삶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이제 다시 회사를 돌아갔더니 회사는 제 삶에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버티는 그런 회사 생활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고민을 하는데 주변에서 또 말립니다. 너 지금 30대 초반에 밖에 나가면 뭐 해 먹고 살래? 지금 이직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혹은 그럼에도 다 버티고 살았는데 이거 그냥 건강관리 잘하면 된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 저는 근데 이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남들이 그랬으니까가 아니라 제 기준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하고 퇴사를 작년 초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경험했던 것들, 제가 좋아했던 게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지식으로 변화를 해주는 것이 하고 싶어서 저는 지금까지 이과 생활을 해왔던 제가 교육공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서 이제는 교육자로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저의 당당함에 대한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주변인의 비교가 아니고 주변이 판단하지 않는 오로지 나다움의 기준으로 나다움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따라 내 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당당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당당함을 정의를 내렸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얼마 전에 제가 모시고 있는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등로주의와 등정주의가 있다. 등정주의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상을 먼저 찍는 사람만 성공을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실패한 사람이다. 그것이 등정주의고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다. 근데 등로주의는 뭐냐? 산을 올라가는데 숲을 헤쳐가는 사람도 있고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냥 산을 다 탐구하면서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등로주의에서는 모두가 성공한 사람이고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교육자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기준이 제 기준이 당당함이 서로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모든 기준이 정답이고 당당함이고 행복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다시 돌아가서 교육자가 돼서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제 노력하는, 이제 협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